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7월 별자리 운세를 올릴 건데요. 제가 올리는 별자리 운세는 네이버 카페 점성술 커뮤니티라는 카페에 술객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한 달간 별자리 운세를 제가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점성술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별자리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7월달 별자리 운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리누스로 차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2019년 7월 1일 시간은 그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오는 그 자정 있잖아요. 00시에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으로 해놓고요. 지역은 서울로. 자, 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7월 달 한 달간 별자리 운세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자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양자리 집주인 화성은,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이죠. 계자리 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 별자리인 사자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요 화성이 계자리 29도 8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계자리에서 사자자리로 넘어가겠죠?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제 서서히 풀리고 양자리 사람들 또한 자신감을 찾아가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리 주인의 화성이 양자리 기준으로 1, 2, 3, 4, 4하우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하우스는 가족, 가정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화성이 들어가 있는 거는 화성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갈등, 싸움, 다툼, 경쟁 이런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하우스에 화성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 화성이 사자자리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사하우스 사안 자체는 괜찮아지겠죠? 화성이 사자자리에 넘어가면 사자자리의 영향을 받는데 사자자리는 위험이 있는 별자리입니다. 따라서 7월 달에는 양자리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양자리 특유의 행동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를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황소자리 볼게요. 황소자리는 흙의 원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재물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황소자리 주인 금성은 두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7월에는 황소자리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달입니다. 자, 황소자리의 주인은 금성이죠. 황소자리 기준으로 1, 2, 두 번째 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변이나 지식 전달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사람들과 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과 소통과 항상 주변 사람들과 소통과 대화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황소자리이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황소자리 기준으로 두 번째 하우스는 금전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소자리이신 분들은 7월 달에는 일이라든지 금전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황소자리 다음으로 쌍둥이 자리네요. 쌍둥이 자리에 금성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에 금성이 있죠? 금성은 대표적인 연애와 결혼을 상징하는 지표성입니다. 따라서 7월 달에는 쌍둥이 자리 사람들에게 연애적인 사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화합하기 좋은 때입니다. 금성은 길성으로서 화합, 중재, 사교, 즐거움 등을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대립했던 사람과 가까워지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 앙금을 풀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별자리이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금전이 연애를 나타내는 지표성이잖아요. 만약에 연인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연인, 관계이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이 계시면, 이 7월 달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금성이 머무르는 시기에 화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금성 자체가 즐거움, 사교를 나타내잖아요. 아무래도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 뭐 휴가를 계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에 달도 들어와 있네요. 달은 기본적으로 여행이라든지 이동을 나타내는 행성이죠. 자, 여행이라든지 휴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계자리 볼게요. 계자리에 태양과 화성이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화성은 계자리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의 화신 화성이 계자리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요 화성이 사자자리로 넘어가요. 그리고 태양이 계자리에 입궁해서 7월 동안 통과합니다. 태양은 명예와 명성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행성입니다. 따라서 계자리 사람들은 7월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자신의 재능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자리이신 분들 7월 한 달 나쁘지가 않네요. 그동안 힘들게 했던 화성이 곧 있으면 사자자리로 넘어갑니다. 아, 저는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계자리이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를 상징하는 태양이 한 달간 이렇게 머무르는 시기인데요. 하시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볼게요. 사자자리에 수성이 입궁하고 있습니다. 수성은 며칠 후에 순행, 정지, 역행을 합니다. 자, 행성은 순행, 원래 돌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순행하다가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멈춥니다. 정지했다가 뒤로 돌아요. 역행이라고 하죠. 역행했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순행을 반복을 하는데요. 순행, 정지,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이 바로 개자리에서 이렇게 사자자리로 넘어오는데 화성은 역행하는 수성과 만나게 됩니다. 자, 행성이 역행하는 시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수성 자체가 역행을 하면은 수성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질, 성질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감소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그것도 안 좋은데, 화성하고 각을 밀접한 컨정션을 이루게 됩니다. 화성과 수성이 만나는 시기에는 구설수, 문서, 계약 등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 문서, 계약 이런 거를 나타내죠. 근데 화성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말로 인해 일이 틀어지거나 약속했던 계획권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9일과 7월 10일에는 화성과 수성이 완전히 화합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계약권이나 구두로 약속하는 사안은 대체적으로 불리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한번 일렉션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9일에서 10일이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자, 9일이 되면 화성이 사자자리 4도 13분, 그리고 수성이 사자자리에 역행을 하면서 4도 26분에서 서로 컨정션을 이루게 되네요. 자, 9일, 10일. 이제 10일이 돼도 컨정션을 이루고 있고, 11일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자자리이신 분들은 9일하고 10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자자리인데요. 자, 이번 달 9일하고 10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죠. 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기울여서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안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손 놓아버리려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대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이러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온다 알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사자자리이신 분들, 7월 달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대. 근데 그게 뭐가 안 좋아? 계약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구설수 등이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업을 종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7월 한 달 동안은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조심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거 별자리 운세 영상 올리는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보겠습니다. 처녀자리 주인 수성은 처녀자리 기준으로 12번째 방에 있습니다. 자, 처녀자리의 주인은 이 수성이죠? 처녀자리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역행, 정지, 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확인했죠? 12번째 방은 슬픔, 손실, 고립, 추방, 운등 등을 상징하는 방입니다. 그러한 방에 위치하고 있는 처녀자리 수성은 7월 달에는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든 시기입니다. 7월 9일에서 10일에는 화성이 수성과 화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날에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처녀자리이신 분들 7월 한 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9월에서 19일하고 10일은 조금 뭐 여행 계획이라든지 휴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게 그 변경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미 잡혀 있는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은 확인을 더 하세요. 뭐 혹시라도 뭐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셔갖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시면은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잘 피해 가실 수 있겠죠. 자,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주인 금성이 천칭자리 기준으로 9번째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칭자리의 주인은 금성이죠. 천칭자리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번째 방은 점성술에서 학업과 공부를 상징하는 방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학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천칭자리 주인 금성은 7월 5일경에 이 구하우스에 있다가 10번째 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일렉션으로 그 차트를 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을 너무 길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방은 직업을 나타내는 방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7월 5일 이후에 취업의 기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이나 일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득이 있는 달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천칭자리가 지금은 천칭자리 주인 금성이 지금은 구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7월 5일 경이 되면은 요 구하우스 있다가 10하우스로 넘어갑니다. 10하우스는 아무래도 직업, 일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길성이 10하우스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일 쪽으로 좋은 일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볼게요. 정갈자리 주인 화성은 정갈자리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하우스에 위치해 있고요. 개자리에 있지만 곧 사자자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자자리는 정갈자리 기준 10번째 방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은 사자자리에서 역행하는 수성을 터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달 정갈자리 사람들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구설수나 소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뜻하지 않게 내뱉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7월에는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말하기 앞서서 한 번쯤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9번째 방에 있다가 10번째 방으로 넘어오면서 이 10하우스에 위치하게 되는 수성과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10하우스는 직장을 나타내게 되겠죠. 구설수가 되더라도 일 관련 구설수라든지 직장에서의 구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갈자리신 분들 말조심 하시고, 그리고 수성 자체가 어떤 문서, 계약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갈자리에서 사수자리 볼게요. 사수자리 주인 목성은
사수 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지만 한참 동안 역행하게 됩니다. 이 목성 밑에 보시면은 17분 02, 17도 02분 밑에 RX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역행하고 있다. 지금 목성이 거꾸로 돌고 있어요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역행할 때는 지연, 딜레이, 고단함,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 등을 상징하는 천체 현상입니다. 목성이 자신의 집에 있기 때문에 사수자리 사람들은 최소 기본 이상을 하지만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역행 현상은 8월 중순까지 갑니다. 따라서 일을 급하게 진행시키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결과를 얻기보다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목생은 대길성이에요. 대길성이 자기 그 하우스에 머무르는 것도 좋은데 사수자리 본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죠. 플러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단 역행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저는 뭐 크게 뭐 나쁘게는 안 봅니다. 아니 뭐 술이 좀 취했어. 근데 뭐 집 밖에서 취한 거랑 자기 집 안에서 취한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일단 기본빵 안전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취한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취해 있는 상태니까 뭔가 그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석 사수자리이신 분들은 이 7월 한 달 동안 어떤 결과를 내는 일을 추진하고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달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수자리이신 분들 솔직히 부럽네요. 이 목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 거야? 아,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자, 사수자리 다음으로 염소자리 볼게요. 염소자리 주인 토성은 지속적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토성도 역행하고 있네요. 이 토성 밑에 보시면은 알렉스라고 써있죠. 역행이란 고단함과 장애를 의미하지만 행성들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행성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행성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염소자리 토성 또한 토성의 장점이 인내와 끈기 그리고 성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토성이 역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과 끈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한 일이 어렵고 장애가 많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염소다리 기준으로 토성이 본인의 하우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최고 장점이라면은 인내, 끈기, 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묵직하잖아요. 토성 자체가. 그리고 저는 토성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요. 약간 차갑고 냉정한 기는 하지만 그 인내, 끈기, 절제. 인내와 끈기는 곧 절제로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 대단한 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성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염소 자리에 토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 염소 자리이신 분들 7월 한 달 동안 그 오래오래 끌어왔던 일들 조금 더 토성의 힘을 받아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성이 역행하면은 토성이 갖고 있는 뭐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역행한다고 해서 크게 막 그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술객 선생님하고 약간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자기 집에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좋은 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염소자리 다음에 물병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물병자리 주인 토성은 물병자리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하우스에 오랫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12번째 방은 점성술에서는 고립과 단절, 슬픔, 답답함 등을 나타내는 방입니다. 토성이 그러한 방에 오랫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물병자리 사람들의 경우에 일적으로 많이 답답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장마철에도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출 때가 있고 혹한이 겨울철에도 잠시 동안 따뜻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순환하듯 사람의 인생은 항상 좋을 수 없고 항상 나쁠 수 없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면 만물이 생성하고 시작하는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아름답게 글을 써주셨네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달지 않겠습니다. 자, 물병자리이신 분들 힘내시고,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변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7월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볼게요. 물고기 자리 6월에 이어서 물고기 주인 목성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역행하는 목성으로 인해서 일적으로 틀어지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나 사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성은 성취를 나타내는 10번째 방에 위치하고 있고 자신의 집인 사수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 주인은 목성이죠. 물고기 자리 주인으로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하우스는 1. 직업, 직장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목성이 사수자리에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목성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조금 더 그냥 자기 그 바운더리에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죠. 자기 집 앞 마당에 있는 겁니다. 힘을 더 발휘를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역행을 한다라는 게 조금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자기 집에서 술 조금 취하고 있어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연이 되고 딜레이 되기도 하는데요. 뭔가 오바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지?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유통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뭐 7월 한 달간 7월 달에 늘 요 정도 팔렸던 물건이 있는데 그게 안 팔릴 수도 있지만은 되려 더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준비를 못 해갖고 이익을 못 봤다라든지 이런 불규칙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모자람과 딜레이나 지연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더 과하거나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양 다방면으로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업이 그러겠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대비를 해 놓으시면은 7월 한 달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하우스에 목성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쁘게 볼 수가 없네요. 자, 지금까지 12개 별자리 알아봤는데요.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간 운세를 확인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대로 맞아버리고 좋은 거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죠.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안 좋은 건 대비하고 막아내고 피해가고 좋은 거는 조금 더 극대화하고 이럴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명하게 운세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한 달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냉방병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정성술 커뮤니티 카페 많이 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페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점성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 열심히 올릴게요.